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윤석만 평. 오늘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경험과 연륜도 되게 이제 풍부하시고, 또 상당히 좀 절개가 곧고, 그리고 인성도 되게 바르시고, 좀 귀감을 많이 받는 그런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인데, 어떤 이력과 경력에서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신 것들도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그 자통당, 그죠? 전광훈 목사하고 자통당을 창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전광훈 목사랑 자통당을 창당했어요. 근데 자통당이 지금 어떤 데인지 다 아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자,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죠? 그때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뭐 3명 이상 모이지 말라,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예전에 어디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일행인데,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2명, 3명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앉았던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같은 자리에서 먹으면 이 감염병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원도 뭐 우리가 뭐 모임을 한다 하면은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모임도 그냥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겨냈던 그 배경에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2번이나 벌금을 받으셨어요. 네, 한 번은 벌금 300만 원, 한 번은 벌금 250만 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방역 조치를 안 따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무시하고 뭐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진행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벌금 300만 원, 벌금 25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어떤 사정과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 정말 다 힘들고 어렵게 이 시기를 견뎌왔잖아요.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은 국민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은 2번이나 벌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2심까지 가서. 이게 김문수 후보님이 갖고 있는 어떤 올곧고 그런 또 원칙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에 어긋나는 일이라 저도 되게 의아해요. 왜 김문수 후보님이 이러셨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김문수 후보님께서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믿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도 6월 28일에 인천지법 인근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막아내고 국민주권 지켜내자. 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었고,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정선거 전파의 어떤 대명사죠. 이분이 2025년 4월 20일자 주간조선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는 황교안보다 먼저 부정선거 해결을 위해 저와 함께한 분,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나에게 소개시켜준 사람, 그렇게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어떤 평가나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또 어떤 말씀들을 했냐면 작년 12월 5일이에요. 작년 12월 5일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그리고 계엄이 위헌이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요즘에 보여주시는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께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앞뒤가 다른 것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좀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그동안 했었던 말들을 우리가 사실 말이라는 게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건 이제 그분의 진심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4월 13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을 가지고 계엄을 했다. 네, 계엄을 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신념이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오히려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계엄을 함으로 인해서 그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입법부, 선관위를 이제 군대를 보내서 군대 병력을 파견하면서 군대 병력을 이제 투입하면서 이것도 이제 결국 위헌적인 요소가 된 거잖아요.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산불 때문에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산불 때문에 큰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산불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산불이 처음에 나면 소방 헬기, 그러니까 산불 진화 헬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산불 난 그 산속에다가 뭐 소방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 헬기가 그 산불 진화 헬기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다가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소방 헬기, 산불 진화 헬기, 소방 헬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43차례나 소방 헬기를 이용했어요. 네, 43차례나 소방 헬기를 이용했고 심지어 산불이 일어나서 소방 헬기가 출동한 날도 있는데 그때도 4번이나 썼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2009년 5월 9일에요. 경기도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도민체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했습니다. 도민체전 개막식에 가는데 헬기를 이용했어요. 그 산불이 났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박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저 산불 헬기도 출동했는데 안 쓰는 헬기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쓰고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산불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일어날지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비상대기를. 그죠? 우리 그 소방서에 계시는 소방관 여러분들이 불이 안 난다고 나 그냥 오늘 불 안 나니까 집에 있을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김문수 후보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거는 2011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뭐 어떤 거냐면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에 전화해서 그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에 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자, 용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왜 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아마 이 소방관은 장난전화라 생각한 모양이에요. 장난전화와 생각을 하죠. 세상에 119에 전화 걸어가지고 도지사가 119에 전화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방관 입장에서는 이것도 장난전화네. 왜냐하면 119에 장난전화 거는 사람들 많아요. 요새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119에 장난전화 걸어가지고 나 도지사인데? 나 대통령인데? 이렇게 장난전화가 걸어오니까 소방관이 그냥 전화를 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까 전화 받은 사람 관등 성명이 어떻게 되냐?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뭐냐? 이름은 왜 물어봅니까? 관등 성명은 왜 물어봅니까? 나중에 물어봐서 뭐 혼내키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요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게 나중에 소방재난본부장한테 뭐 이렇게 알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소방관이 이것도 코미디네요. 해당 소방관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다가 실명으로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인사발령까지 났대요. 그리고 좀 논란이 확산되니까 나중에는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죠. 논란이 확산되니까 그제서야 소방관 원직으로 복직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김문수 후보님 뭐 올곧고 상당히 성품이 바른 그런 이미지신데 이 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이미지에 좀 어긋나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